최근에 그래서 뭐 어디를 좀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하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알겠지만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분 뵌 지가. 네. 왜냐면 제가 22년 말 23년 초 막 이렇게 뜨거웠을 때 그때 무지하게 살벌했었던 그렇죠. 살벌했었죠. 맞아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이제 정권 초반에. 기억하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이제 처음에 이제 뇌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건 예. 기소가 된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고 예. 그다음에 김성태가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그게 아마 기억이 22년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돌아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 확 이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22년 말부터 이제 이화영 변호인 검찰에서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했으니까 네네. 뭐 그때 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다음에 이 문제되는 사람들 네. 그때 수사검사 박상용, 박상용 이화영, 그 유명한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이화영이 있고 이화영 예. 변호인 현근택. 예. 그다음에 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예. 거기는 어디더라? 거기 이제 법인에서 했는데 예. 유명한데 거기서 했죠. 지난번에 뭐 태평양인가? 태평양에서 했죠. 셋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성태 태평양이죠. 그렇게 넷이 만나서 대질 조사하고 여러 번 했죠. 조사. 나는 계속 뭐 항의하고 왜 대질 조사하냐. 네. 아니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대질 조사를 해야지. 앉아놓고 대질 조사하는 건 이거는 진술을 압박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조사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쪽 조사도 해보고 그럼 상대방이 말이 안 맞으면 그때 대질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2대1 대질을 하지 막 4명이서 이렇게 대질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지금 말 많은 이제 그게 영상 녹화실 거기서 한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영상 녹화실에서 직접 그럼요. 제가 대질 조사 여러 번 했죠. 그 박상영하고도 예. 많이 싸우고 그 맞은편 창고 예. 거기서 면담도 많이 저는 이제 창고가 아니더만요. 가보니까. 창고 아니에요. 그냥 예. 그 회의실인데 비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창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창고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아니었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호칭을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변호인 접견을 저는 거기서 했거든요. 창고에서. 예. 이화영 부지사하고 얘기도 하고 그럼 예. 교도관이 밖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예. 하고. 그랬대 주로 제가 했던 말은 지금 논란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나노스 IR 자료에 800만 달러. 네. 대북 사업 자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냐. 예. 계약금 나와 있고 잔금 나와 있고 서류에 있다. 이미 예. 그게 왜냐면 예. 이미 법정에서 뇌물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미 다 현출이 된 거예요. 법정에서. 예. 근데 사실은 뇌물 사건이면 뇌물에 대한 어떤 대가, 어떤 사업 대가 이것만 하면 되는데 네. 법정이 사실은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도 이 검찰에서 대북 송금 수사하면서 법정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뇌물 사건 보러. 왜냐하면 거기서가 더 사건이 앞서갔어요. 보통은 검찰 수사가 앞서가고 법원이 나중에 가는데 이게 네. 사건이 여러 개 진행되다 보니까 예. 뇌물 사건이었는데 그 뇌물에 또 준 목적이 뭐 대북 송금 목적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증인들이 오히려 나가고 네. 그러니까 수사하던 수사검사 박상영도 거기 가서 듣고 오고 와서 여기 와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니 벌어졌구나. 제가 계속 항의한 건 그거예요. 원래 재판이 들어가면 네. 재판 진행 중인가에서는 증인을 불러서 못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원래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언한 거를 여기 와서 다시 물어봐 버리면 네. 그러면 이게 진술이 오염될 수도 있지만 압박을 받잖아요. 네. 자유롭지 않고.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뇌물 사건이 법정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막 그 대북 송금 얘기도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증언하잖아요. 예. 그 사람 똑같아요. 예. 피고인은 이화영, 예. 그다음에 주요 증인은 김성태, 안부수, 방영철 이 사람들이 주요 증인이고 뭐라고 하면 다시 또 검찰이 불러와서 그거 맞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명목상은 뇌물 사건 법정에 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외국환급법 사건이 검찰에 있었는데 사실상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도 거기 가서 법정에서 듣고 와서 여기 와서 그거 맞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 초반에 소위 이제 이화영 뇌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갔던 뭐 너무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뭐 여러 가지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힌 시절을 보내왔는데 당시에 현 변호사님도 압수수색 당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예. 이제 그 기록 유출을 했다 이래가지고. 기록 유출. 예, 그러니까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 기록을 뭐 민주당 관계자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유출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압수수색도 받고 예. 검찰 수사도 받고. 이거는 다 무혐의 저 공소기각 판결 받았어요. 공소기각. 아니 기소해서 네.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예요. 공소기각 받은 이유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아하. 검찰에. 예. 사실은 재밌는 게 제가 수사할 때부터 예. 이송 신청서도 보내고 의견서도 보내고 저도 뭐 변호사니까 법은 좀 알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당신도 수사권 없어요. 수사하지 말고 경찰로 보내세요. 여러 예. 번 얘기했거든요. 예. 서류도 보내고 근데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수사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쪽 관계자들 타고 넘어가고 좀 싶었던 거죠. 그쪽으로 사건을 넘어가고 크게 좀 만들려고 했던 넘어가고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예.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예. 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건으로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뭔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림을 크게 그리고 예전에 보면 무슨 간첩단 사건처럼 그렇죠. 그런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다 생각이 목표는 들어요. 이재명 대표였어요. 당시에 보면 예.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 그러니까 네가 이재명 대표 줬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 아니냐 이걸로 계속 이제 수사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제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래도 보면 예. 이재명 대표 이름이 쭉쭉 나왔었죠. 나중에 예.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일 종합특검을 종합 그 국조를 앞두고 있어요. 예, 국정조사 내일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 달 정도 진행된 국조 뭐 바쁘셔서 잘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쌍방울 저 대북 송금이 아니고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아 핵심은 예, 나노스 주가 조작. 나노스 주가 조작. 우리 제가 사실 그때 수사할 때도 예. 막 이제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사받기 전에 그래도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페이스북도 글도 예, 쓰잖아요. 네네. 그런데 갈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인터뷰에서도. 아니 이게 핵심은 주가 조작 수사로 시작한 건데 왜 주가 조작 수사를 안 하냐. 예, 그 예. 페이스북에 그거를 쓰고 이제 검찰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 이제 이화영 앉아 있고 김성태 앉아 있고 박영철 안보수 쭉 앉아 있는데 예. 정림 시간이었나 예. 쉬는 시간이었나 김성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자꾸 뭐 페이스북에 이상한 거 쓰고 뭐 주가 조작 얘기하냐고. 그래서 오 김성태가. 네, 예. 그래서 아니 그게 핵심 아니냐. 원래 그걸로 수사 예. 시작한 거고 어.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로 뭐 저 통일교 차관인가도 영입하고 뭐 현대 아산 분도 영입하고 다 주가 띄우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금융감독원인가 그 증권 조사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자료 자기 다 가져갔다. 그 남부지검에서 다 저 자료 가져가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조사한대요? 그러면 아 갖고 갔으니까 하겠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알았어요. 그럼 네 뭐 지울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우지 말았어야 됐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네. 피의자 김성태가 구속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속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거기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변호인들이 알려줄 수는 있어요. 예.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쉬는 시간이 타임에 보여줬나? 왜냐면 그 조사하다가 쉬는 타임 있으면 각 변호인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때 보여줬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일 그 조사 과정에는 어쨌든 그 당시는 뭐 박상용 검사도 있었지만 수사관도 있으면 김성태 회장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제가 주가 조작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민감하더라고. 그래서 막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우리 민주당 뭐 이거 나 뭐 저보고 막 팬이라 그러면서 막 김성태 회장이요? 아니 뭐 민주당 뭐 대변인 좋아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검찰이 뭐 제대로 수사만 하면 되는 거다 막 이랬더니 어쨌든 제일 민감한 건 그거였어요. 다른 거는 본인들이 딱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더 번지는 거 이런 거를 그때 느낌이 그랬거든요. 이분은 주가 조작 수사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 수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정권 바뀐 지 오래됐고 이거 원래 수사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 당시에 검찰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기소를 했냐면 무슨 공시의무 위반? 네, 그거 되게 싸게 그런 걸로 했어요. 그 조사를 다 해놓고 뭐 공시를 잘못했대. 그래서 아니 나 그때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주가 조작하면은 돈이 얼마 벌었고 얼마 했고 얼마 환수했고 해야 되는데 그 공시의무 위반은 뭐 벌금형도 있고 뭐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간 거예요. 뭐 CD 발행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공소장 있다가 장난이 너무 심하네.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주가 조작 그 액수가 100억대고 아니, 실제로 몇천억 될 손해를 거예요, 입힌 게 4,500억이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 왜 이걸 수사 안 해? 종합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이해가 안 수사하는 게 이해 안 가요. 왜냐면 예. 자료도 이미 다 가져갔다 그러고 다 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이 엄벌하겠다는 게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폐가망신이 이제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 딱 정부의 했을 때 기조. 이 사건 딱 생각나던데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왜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이게 안 핵심이에요. 하는지. 핵심. 아직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죠. 예. 어. 이 사건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는 거를 좀 이해가 안 간다. 할 수 있나 뭐-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법적으로 봐야 돼. 그건. 그런가요? 법적으로. 예. 예. 아니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리고 아직 법적이 시행이 아니니까. 국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종합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음. 이거는 물론 이제 특검을 통해서 특검법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여하간 그 또 한편에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남달리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쭉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국정조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예, 새로운 네.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리고 한 정치인을 향해서 이렇게 심각한 마타도가 있었구나. 필요하면 조작까지 해서라도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감옥에 보내려고 했었구나.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 감옥에 넣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모든 목표가 거기 있었으니까 대장동이든 뭐 성남FC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그러니까요. 목표로 한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어쩌고 하는데요. 네. 저는 검찰이 수사권 갖는 거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저 사건도 그러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뭐 제가 막 법조문 뭐 해서 다 붙여가지고 이만큼 자료 만들어가지고 예. 당신 수사권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 경찰로 보내세요 한 거예요. 예. 안 보내잖아요. 끝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검찰이 현장에서 암장을 경찰이 더 많이 합니까? 검찰이 많이 합니까? 사실은 사건 암장. 수사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에 대한 거는 검찰이 수사권이 더 뛰어난 건 맞아요. 수사 그동안 특수 능력이. 수사라든지 예. 뭐 이런 수사들은 많이 해온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칼이 10번 잘 쏜다 해도 한 번 예를 들어 잘못 쏘면 사람이 치명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능력을 제고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 지난 윤석열 정권 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대부분의 아마 이번 우리 그 사건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안 수사권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하여간 지금 그 검찰개혁 제2라운드 그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 검사들에게 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개인적으로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저는 반대예요. 나는 반대세. 나는 반대입니다. 제가 겪었으니까 직접. 예, 직접 겪었기 때문에 난 이 절대로 안 수사권 된다. 문제로 수사권이 있다 없냐 가지고 예. 이렇게 다툰 거고 결국 그걸 금방 했으면 해결되는데 그거 없다고 어쨌든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네. 계속 그거 갖고 싸운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